그 연일 호재가 계속되고 있네요. 호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강력한 상승이고 2000포인트를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2004포인트 16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3포인트 올라와서 632. 외국인들 1800억 매수고 기관 900억 매수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강력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매도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이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승 472, 하락 351개, 코스닥도 상승 720개, 하락이 494개. 이렇게 상승 종목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20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국과 유럽도 다 좋았습니다. 미국, 유럽 좋고. 본격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호재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 전쟁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겠다.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을 하고요. 9월 달에 실무 회담 하겠다. 영국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제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탈리아에서도 정국이 안정권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당이 연립정권을 다시 수립했다. 이런 재료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한국 간의 일종의 무역전쟁을 걱정했는데, 한국의 주요 메이저들이 빠르게 국산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다시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여기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잘 끝나고 지표들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까지도 좋아진다면 의외로 지난 한 1년간의 침체장을 벗어나는 폭등장이 또 올 수도 있다. 급등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때문에 생긴 우여곡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로 나가면은 그것이 이제 메가톤급 호재가 되면서 전 세계의 증시와 경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는 뭐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대표 종목은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3%, 삼성전기가 5% 올랐습니다. 예, WSJ님.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는 어제 좀 부진했지만 IT의 강한 상승이 아주 인상적이다. 여기에 LG와 롯데케미칼도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롯데케미칼이 5%씩 올라오고, 롯데케미칼과 금호수교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화학업종도 좀 좋아진다, 소재업종도 좋아진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국제유가도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좋은 흐름이에요. 철강주 포스코도 올라왔고, 조선업종은 최근 들어서 업황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해운업종도 마찬가지로 BDI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건설은 저평가 종목이다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좀 올랐던, 반면에 많이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가 좀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쪽이 부진하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견조하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어제는 네이버, 카카오에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 보였습니다. 필성코리아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필성코리아 펀드가 주로 장비, 부품, 소재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어제 필성코리아 펀드 관련 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전형적인 장비회사죠. 장비회사. SFA, 아모텍, FST, 금호수교, 동진세미캠, 요건 이제 재료회사들이고, 미크와 원익 QNC, 또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후성, 하나머티리얼즈, 머티리얼이죠. 또 에로티베큐움, 제우스, KC텍, PSK, 이오테크닉스, 테스, ICD, 탑엔지니어링 장비회사죠. 그래서 장비, 재료, 부품주들의 강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장비, 재료, 부품. 요거 어제 제가 저녁에 자세하게 종목별로 좀 차트를 쭉 보여드렸는데, 아침 브리핑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IT 장비 재료 부품들이 지난번에는 애국주 때는
그던 뭐 그냥 마음만으로 가자 이거였죠. 마음만으로. 근데 이번에는 필성 코리아 펀드가 나오면서 필성 코리아 펀드가 직접 수급을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수급을 한 400억 이상 모였다 그러죠. 그래서 수급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재료까지 가미되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다. 상승 탄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몇몇 종목은 차트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장비주에서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 정도, 그 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 정도 볼만하다. 차트가 동진세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D하고 탑엔지 정도도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 정도 이제 보시면서 너무 종목을 많이 보지 마시고 추격해서 봐야 되겠죠. 반면에 그동안 좀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됐던 5G 종목은 어제도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갭상승 후에 좀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RFHIC, KMW, 이노와이어리스, FR텍,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좀 과도하게 올랐죠. 그동안에 5G 종목분들이 물론 뭐 실적 좋아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이번에는 중국 관련돼서 중국 5G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과도하게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금방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과도하게 시세 분출해서 지금 여기서 5G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산 네트워크스가 7% 올라간 것을 빼고 나면은 어제는 뭐 대부분 5G 종목들은 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에서 전반적인 좀 조정이 좀 이어졌는데 ABL 바이오, 앱클론, 유틸렉스, 판매입시간 이중항체도 좀 조정이었고, 어제는 셀트리온도 좀 조정이었고, 신약에서 헬릭스미스 정도가 좀 괜찮았죠. 헬릭스미스, 제넥신, 메지온 신약에서 나머지는 다 조정이었다. 남부 경협주도 어제는 조정이었는데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고요. 푸른기술이 오르다가 좀 밀렸고, 나머지는 보합 정도. 금강산의 일신석지 아난티 용평리주는 소폭 상승했고요. SOC 정도는 등락이 엇갈렸고, 우원개발이 어제 좀 올랐던 게 특이하죠. 우원개발은 원래 토목회사인데 철도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원개발이 주로 철도 SOC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원개발이 어제 10% 올랐다. 철도주 맥락으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주들은 뭐 비교적 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선기자재, 태광,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또 LNG 분행지에 관련해서 동성하인텍, 한국카본, 요쪽은 앞으로 2, 3년 내에 지금보다 매출이 2배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하인텍, 한국카본. 분행지 LNG 선에 들어가는 이제 내장재겠죠, 내장재.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엄청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치주도 좀 올랐어요. 풍강, 보혜양조, SGNG. 이게 이제 유시민주죠.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한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정치주로서 지금 정치주가 유시민 장관이 좀 나오면, 유시민 전 장관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한교안주, 국일신동, 한창제지, 한송네오텍도 어제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제 종목별 흐름이 있었고, 일단 어제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형주에서 삼성자 하이닉스가 삼성전기까지 올라가면서 관련해서 IT 장비 재료 부품들이 좀 강했다 하는 거. 또 요 이제 본류들 우리 증시의 본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본류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추세적 반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본류의 상승 중요히 봐야 되죠. 저 생각에는 지금부터 본격 상승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 저 생각에는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본격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역별되어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 지표들, 그것이 이제 정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아마도 10월 정도, 지금 10월 정도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잖아요. 그래서 10월 정도에서 정말 미중의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인다면,
끝날 조짐이 보인다면 아마도 연말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나겠죠.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올해 연말쯤 돼서는 확실히 미중 전쟁이 끝나면서 어쨌든 트럼프도 이제 그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선거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해서 본격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욕 증시 올랐어요. 오늘 뭐 대부분의 그 세계 증시가 올랐는데 한번 본다면 세계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요 증시인데, 주요 증시 보시면은 뭐 다 올랐죠. 미국도 1.4%, 일본의 니케이도 2.1%, 대만도 올랐고 0.9%, 홍콩도 이제 어제 그저께 홍콩이 4% 가까이 올랐잖아요. 송환법 이제 그 폐기 때문에, 송환법 안 한다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또 올랐습니다. 독일도 어제 0.85% 올랐고, 캐나다 0.7%, 멕시코, 브라질도 1.5%, 뭐 그 외에 프랑스, 뭐 중국, 하여튼 다 올랐어요. 중국도 오르고.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빨간색을 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뭐 좀 좋아질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게요. 위험자산 시대가 벌써 왔나?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미중 무역 분쟁 끝나가는 모습들을 환영하고 있고, 전 세계가 어떤 뭐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게 중국이 또 지준율 인하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시장의 그 낙관론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다우지수 1.4, 나스닥 1.7 올랐고요. 중국 상무부가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 하겠다라고 했고, 가오펑 대변인은 충분히 준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지표가 이제 어제는 그 PM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제조업 PMI 지수가 50m 내려갔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미국이 좀 제조업이 조금 조정을 받겠구나 그랬는데, 반면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좋아요. 그래서 지난달 53.7에서 56.4로 큰 폭 개선이다. 제조업은 좀 고생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뭐 살아나고 있다. 56까지 53에서 56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상당히 많이. 그래서 미국의 지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조업의 그 충격이 단기 악재. 미국 제조업의 위축은 어떤 단기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제 PMI 지수가 이제 그 체감 지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체감 지수의 제조업 위축이 아주 단기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8월에 ADP 민간 고용,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제 8월 달에 고용 지표 발표되잖아요. 고용 지표 발표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 그래가지고 그 민간 고용을 조사하는 그 민간 회사입니다. 이게 ADP가 민간 회사의 민간 고용 조사를 발표하는 게 이제 매월마다 한번 나오는데, 노동부의 고용 지표는 이제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민간 고용에 대해 따로 발표를 합니다. 민간 고용.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수요일쯤 나오는데, 어제쯤 나왔어야죠. 어제쯤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월요일이 쉬었잖아요. 월요일날 노동조를 쉬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ADP 민간 고용 19만 5천 명 증가했다. 이제 전망치를 큰 폭 상회했다 그래요. 14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걸 큰 폭 상회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좋은 재료가 되고, 또 연준의 금리나 또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이런 것들 전부 호재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통과됐고, 홍콩이 또 송환법 철회가 됐고, 홍콩도 지금
굉장히 정치 불안으로 이제 글로벌 핫 이슈가 됐었잖아요. 홍콩의 데모. 전체 인구의 뭐 상당 부분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데모를 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이슈가 컸었는데, 일단 송환법 철회가 되면서 그것도 좀 호재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호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증권 지수가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기술주가 2.13% 올라가고 금융주가 1.9% 올라갔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말이 빨라진다. TD 아메리 트레이드의 JJ 키나한, 이분은 자주 등장하시는 인물이죠. 무역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하였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길을 몇 차례 걸었다. S&P가 3,000 부근이기 때문에 다른 호재가 없다면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저도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급등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잘하고 있다. 미국 증시. 다만 한국과 중국 증시는 너무 내려왔다. 미국은 상당히 선방 중이고, 한국과 중국도 좀 이제는 좀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반등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필성 코리아 펀드,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필성 코리아 펀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의 필성 코리아 펀드 대통령부터 가입을 하기 시작했죠.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필성 코리아 펀드가 지금 뭐 400억대가 넘었다 그러는데, 대형주가 63%,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중소형주가 10%, 코스닥이 24%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대감은 높은데, 이 펀드 자체로 봐서는 코스닥의 개별 조직이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대형주 63%니까. 그 다음에 IT가 46%, 자동차가 16%, 통신이 16%, 화학증류가 10%, 소프트웨어가 9%. 어찌 보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목들이 집중 투자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죠.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30%가량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것 같다. 지난 5일 기준으로 428억 정도라 그래요. 5일 기준.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어제가 5일이네. 어제 기준으로 428억 정도라 그럽니다. 428억 정도. 자, 그렇다 그러고,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한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10월 초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지기로 했다. 중국 중앙TV, CCTV 얘기로는, 양측의 실무팀이 9월달부터 책임있게 협상할 것이다. 고위급 회담은 10월달이고, 이제 실무 협상이 9월달에 시작돼, 9월 중순에.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겠다. 어제 그 류허하고 라이트 하이저인데 이거 잘못됐다. 라이트 하이저가 됐네.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전화통화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무역전쟁에 지친 미국이 더는 중국을 꺾을 수 있다고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 입장이죠. 중국 입장. 트럼프는 끝까지 이기겠다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는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해라. 자, 어제, 그 서울 안보대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지프, 디트라니 미주리 주립대 교수가 한 얘기인데, 김정은은 핵 폐기 전에 안전무장을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위해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한다면 국제사회는 간괴 정상화, 평화조약,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하고 의심지역을 방문을 허가하는 그런 의미다. 북한은 그 대가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제재 해제 등을 원하고 있다.
뭐 제재 해제보다도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겠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다라는 얘기는 친미국가 된다는 얘기죠. 친미국가. 물론 뭐 중국을 버리고 친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버리고 북한이 미국으로 달려가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미국과 관계 정상화만 하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만 된다는 것만 하더라도 친미국가로 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홍콩 해결, 영국과 이태리 정치 타결, 미중 대화 재개. 미국의 제조 PMI가 안 좋았지만 서비스 PMI의 호전, 중국의 서비스 PMI의 호전, 또 부양책, 미국의 금리나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 계획, 이런 까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의 빠른 국산화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고, 또 게다가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조만간에 북한 협상카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유효하다. 남북경협주 조만간에 호재가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미국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미국 차트, 해외 차트 먼저 볼까요? 아침에 나온 다우지수 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박스권, 그동안 박스권으로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초까지 해서 계속 미국 증시는 요 장기 200일 라인하고, 중기 60일 라인에서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60일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60일 통과했다라는 것이, 저는 뭐 요 위에 고점을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고, 제가 바라는 것은 미국의 다우지수가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하방만 좀 견조해진다면, 여기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방이 견조해지겠죠.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해서 위로 가는 와중에 밑에는 좀 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우지수는 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모양으로 볼 때에 하락 가능성은 좀 작아지고 있다. 하락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고점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밑에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약해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S&P 역시 마찬가지고요. S&P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지수. 중국 상해지수가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상해지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인데, 미국이야 뭐 지금 뭐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승 반전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올해 4월 달부터 내려왔던 요 하락 추세 라인, 요거를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상해지수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도 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어제 일본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현재 상승을 멈추고, 이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위로 급등하게 되면 좀 불안하지 않나 그랬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제 어제 달러 약세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보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뭐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좋아지고 일본 대비해서 우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엔화와 한국의 원화와 관련돼서 원엔 환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엔 환율도 그동안에 뭐 우리 한국한테 별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빠지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빠지는 게 현재로서는 좋지만 원엔 환율이 이렇게 좀 공공행진하는 것이 한국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국제유가도 지금 뭐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국제유가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안 내린다. 이걸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제 위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위기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경제라고 하는 부채 위기인데, 부채가 지금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종목별로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관심 종목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사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펀드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올라온 측면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의 모양을 보면은 차트상으로 봐서는 지금 사야 되는 차트죠. 이렇게 저점을 쭉 다지고 올라가는 차트고,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사지 말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올 때 사자. 내려올 때 이제 어제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밀리겠죠. 오늘 밀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전략은 매수를 천천히, 어제까지 안 올라온 종목이 올라갈 겁니다. 어제까지 안 올라온 종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 올라왔던 IT 대장주,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요런 건 사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산다 하더라도 아침 낮에 사는 것은 안 좋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익 IPS 많이 올랐잖아요. 유진테크 이틀 올랐죠.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은 뭐 덜 올랐습니다만은 요런 것들의 그 매수 타이밍이 오늘 아침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야 되고, 오늘 오후까지 살 만큼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사도 돼요. 다음 주 사도. 그래서 이제 IT 펀드 관련돼서 또 극일 펀드 관련해서 필성 코리아 펀드, 필성 코리아 관련해서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필성 코리아 그러니까 어째 98년도에 현대증권이 얘기했던 필성 코리아 펀드 생각이 나네요. 필성 코리아. 그 이름이 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쭉 원익 QNC, 솔브레인 다 아시는 종목이죠. SK 머티리얼즈, 후성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신화 인터텍,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조드렸던 이오테크닉스 참 좋아요. 이거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축약을 하자면 뭐 이 정도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원익부터 주성까지. 원익,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하고 테스 정도. 테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신화 인터텍이 좀 들락날락하지만 신화 인터 아니 탑엔지 정도. 탑엔지 이것도 뭐 괜찮은 회사고. 그다음에 역시 동진세미캠. 재료주는 뭐 우리는 항상 동진세미캠 좋아하죠. 요런 정도로 이제 축약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매수 타이밍은 아침에 매수하지 마세요. 아침에 오늘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도 적당한 가격 안 온다면 다음 주 사도 돼요. 다음 주 사도 뭐 느긋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도 이제 갔고, 이제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많이 지금 이제 기다리게 했죠.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지금 9월달이란 말이죠. 더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생각이 되고, 물론 뭐 추석이 끼어 있으니까 관련돼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무협상 시작하는 거니까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뭐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멀지 않아서 나올 것이다. 실무협상 관련해서. 그래서 실무협상이 시작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3차 아닙니까? 3차. 이번에는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이 있는 구체적인 1차 정상회담은 추상적이었고, 2차 정상회담은 결렬이었죠. 결렬. 3차 정상회담은 뭔가 구체적인 결실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로가 부담이죠. 1차는 그냥 어차피 추상적으로 하기로 할 거니까 이제 쉽게 했는데, 2차는 뭐 2차에 될 줄 알았더니 결렬이 됐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구체적인 결실이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아마 결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 철도주 유심히 보시고요. 철도주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금강상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 뜨는 SOC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도화엔진을 비롯해서 이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런 기업들, 또 일발 장타되는 자원주들, 뭐 시멘트주도 가끔씩 급등이 나오죠. 꾸준한 농업주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이 주말이네요. 저는 일요일 밤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는 좀 더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덤비지는 말자.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지 말고 덤비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추석도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3일 월, 화, 수 3일 동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